10분 인터뷰.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대국민 사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 굵직한 이슈들이 정치권을 휩쓸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자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최근 정치권 소식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네. 자, 민주당 선대위의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활동들이 있으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과 함께 토론도 해나가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환의 시대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네. 추 장관님 심경글을 SNS에 남기셨는데요. 네. 윤로남불로 국민 마음에 천불이 난다 이렇게 쓰셨어요. 좀 풀어주신다면요. 우선 공정과 상식을 꺼냈지만 배우자의 여러 합격력 의혹, 신분 사기, 또 장모의 그 부동산 사기 뭐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거 방치하면 대선 사기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윤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내가 윤 후보 본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국민 마음이 천불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이 라임을 만드셨군요. 네네. 래퍼가 되신 건데 네. 내로남불에 내가 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네. 이걸 패러디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선 사기가 걱정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네. 자, 이 후보자는 검언 유착을 했고 그 부인은 부언 유착을 했다 이렇게도 쓰셨어요. 요건 또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지난 행정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그 검언 유착 채널의 검언 유착 사건에 있어서 측근이 연루된 걸 알게 되니까 감찰 방해도 하고 수사 방해도 하고 또 연말에 제가 징계 청구할 무렵에는 판사 사찰도 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판사 사찰도 법원은 그 이유 있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 중대 비위를 저질렀으면 이미 기소당하고 또 그 행정법원의 판단이 거의 그 공소장에 버금갈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했어요. 그러면 자격이 박탈돼야 되는 그리고 법 앞에 서야 되는 후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켜갈 수 있는 건 언론이 잘 영웅으로 포장을 해주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검언 유착인데요. 윤석열 후보 본인 검언 유착의 후보이고 그 부인은 사과라고 기자들 앞에 나와서 말을 했지만 의혹에 대한 해명은 거의 없고요. 그냥 막연하게 동정을 호소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자랑을 무척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이 그 의혹,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질문도 안 해요. 질문을 받지도 않아요. 그냥 놓아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부인과 언론도 유착이 돼 있구나. 그래서 부언 유착이로 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인과 언론도 유착이 돼 있다. 자, 보니까 어제 또 이 타 라디오 방송에는요, 이 최근에 선대위 합류한 박영선 전 장관, 이 김건희 씨가 연기력이 뛰어나다 이런 또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추 장관님께서도 그럼 이 사과의 진정성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대체로 실패한 사과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YTN에서 기자하고 이렇게 대화 나눈 것이 어제 육성이 들렸는데요. 거기에 자신이 악마화돼 있다라고 하고요. 또 오마이뉴스 기자한테는 내가 국민을 설득할 자신 있다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할 것처럼 그렇게 기사 보도가 됐죠. 자신감이 넘쳤죠. 그래서 그 기자들에게 말한 그대로
악마화된 것을 지우기 위해서 천사의 분장을 하고 나왔고요. 또 자신 있다라고 말한 그대로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그 합격력에 대한 신분 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또 그 합격력 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학위를 포기하겠다든지 박사학위를 포기하겠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 해결 의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부풀렸다, 용서해달라 이렇게만 하면 그 사과다운 사과가 아니죠. 네. 사과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제 YTN 보도도 인용을 해주셨는데 악마화된 것을 지우기 위한 천사의 분장 이런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졌죠. 사과 그렇습니다. 다음 날 나왔는데요. 추 전 장관께서 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논문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학위를 반납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학위를 반납해야 되죠. 네. 그런 논문 표절이나 허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의 그 습관이 뭐냐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2년 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시효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 숙명여대 대학원의 석사 논문은 출발이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또 대학 교수 지위도 획득하고 했기 때문에 그 출발 자체가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학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학위는 반납을 하고 나서 용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석사 논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커지다 보니 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문제나 또는 신정아 씨 문제와 비교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뭐 추 전 장관만큼 내막을 잘 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SNS에 많이 바라지 않는다. 똑같이만 하라.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는 그거하고는 다르니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또 일축을 했다는 이 전언이 있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한마디로 비겁하고요. 또 공정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공정이라는 건 그야말로 공정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누구보다 그 법 집행의 취지가 공정과 상식을 집행하는 거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인데 부인의 것은 22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일축한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89년도에 32년 전에 석사학위도 문제 있다 의혹 제기했는데 검증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또 97년도에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부인이 99년이면 더 2년 전이죠. 미국 버클리 대학의 박사 논문도 버클리대에서는 표절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또 서울대가 또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비교하면 덜도 말고 조국만큼만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법조 이슈 나온 걸 좀 여쭤볼게요. 이 바로 얼마 전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를 의혹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이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아마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결정인가요? 한마디로 위법하게 수집된 그 증거는 증거로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그 직원이 제출한 건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전자적인 그 여러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자택에서 나온 것도 김경록 씨가 이제 이미 제출했어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실제 그 실질적인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그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참여권을 보장을 안 한 채로 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니 네. 그 독과의 원칙상 증거로 쓸 수가 없다를 미리 결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지난번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1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그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네. 피해자의 그냥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던 그 증거물을 증거로 쓰지 않겠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네, 그거에 근거해서 이 전원합의체 그 판결의 취지를 해석하자면 공범인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다라고 판단을 내린 결정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빼고서 나머지 사실 가지고 증거 판단을 한다면 그 상당히 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라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으로 될 것 같다. 이 네. 결과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른바 이제 줄리 의혹 이건 좀 논란이 네. 있습니다. 본인은 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 관련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그럼 이 추 전 장관님 입장에는 변함은 없으신가요? 우선은 그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라고 한 적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네. 네, 오히려 그 문제를 삼자고 하는 쪽에서 국민의힘 쪽 또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네. 그 부인이 유흥업소에 일하지 않았다라고 네네. 이제 좀 그런 그 허위를 전제로 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제가 제기하는 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무대로 해서 네. 그 호텔의 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조남욱 산부 토건 회장의 네. 소개로 여러 검사들과 인맥 교분을 쌓았고 또 그 후보자의 부인과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모녀가 결혼 이전서부터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해서 뭐 그냥 하는 말로 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백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 불법적인 이권에 개입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고 사업에 도움을 받았고 네. 또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 고소 고발이나 송사를 덮었고 그렇게 한 결과 지금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이고요. 네. 또 코바나 콘텐츠를 통한 여러 기업으로부터의 협찬 비리인 네. 것이고요. 또 지금 양평 궁흥지구의 그 아파트 특혜 의혹 같은 것이죠. 네.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이 범죄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의혹이신지 알겠습니다. 유흥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주셨습니다. 범죄적 의혹을 가려내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과의 네트워크 카르텔을 활용했는가 이 의혹을 제기해 주셨고요. 아이고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장관님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뿐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 장남의 수시 입학 의혹이 있습니다. 이 허위 경력만큼 입시 비리도 우리 국민들이 또 엄중하게 보는 민감한 문제니까요. 혹시 이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이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막무가내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은 그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고요.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고요. 네네. 참수했다고 하는데 재수생으로 2012년도에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 무려 66명의 그 의원들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모두 다
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아마 법적인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률팀에서. 네. 제기한 문제 자체에도 오류가 많다. 그래서 네. 이 허위에 대해서는 역으로 이 국민의힘 네. 측이 책임져야 한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한번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명예선대위원장 그리고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